인사청문회 해도 되나요? 인사청문회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는 지방의회가 지방정부 고위직 또는 산하기관장 등을 단체장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출석시키고 질의답변과 진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문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의의와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균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고위직과 산하기관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됩니다.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후 추인해 줌으로써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용이해진 것입니다. 넷째, 임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유도와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국회의 경우 2000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같은 해 6월 20일 인사청문회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지방의회에서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전북, 광주 등 일부 광역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대법원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전에 적극적으로 단체장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적 근거가 현실화되지 못하다가 지방자치법 개정 2023년 3월 20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각 지방의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의 근거 조항을 두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부터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고 인사청문특위 구성과 운영, 임용 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 청취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단체장은 다음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체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위를 비롯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러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방의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헌법 제45조에 따라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있으나
지방의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의정활동 노하우. 1. 지방의원은 얼마나 받나요? 여러분이 지방의원이거나 의회 사무기구에 근무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의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받아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연봉 개념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말해주면 적지 않은 의심의 눈으로 그것밖에 안 돼, 그것 말고 더 받는 것 있지 않아? 라고 반문합니다.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방의원의 급여 체계와 액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 먼저 최초 무보수 명예직 신분이었던 지방의원이 왜 급여를 받는 유급제 신분이 되었는지 그 연역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것은 해방 직후인 1949년입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변은 중앙 중심의 일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 기능을 정지시키고 지방의회를 해산했습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드디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했습니다. 지방자치 도입 당시부터 한동안 지방의원의 신분은 명예직으로 운영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의 지방의회 운영 사례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직무에 온전히 전념할 수 없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재력이 없더라도 능력을 겸비한 젊은 인재의 충원이 어렵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03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을 무급 명예직으로 한 규정을 삭제해 유급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기초의원까지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05년 6월에는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출석 일수만큼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처럼 특정한 직무 활동에 대해 매월 인정액을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6년부터 지방의원들은 유급직으로 전환되어 월정수당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 수당 체계 파헤치기.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수당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비용을 제외하고 예산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따로 받지 못합니다. 물론 강의, 강연, 기고 등과 같은 직무와 관련된 개인적 활동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 신고해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사례금은 받지 못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각각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최대 금액을 조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아무 때나 인상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임기가 끝나고 동시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딱 한 번 열리고 그해 10월 말까지 지방의회의 임기인 4년 동안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장수당 금액을 정합니다. 만약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 범위를 넘어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담을 느낀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범위를 넘지 않게 월성수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구성되어 있고 광역의원에게는 최대 200만 원, 기초의원에게는 최대 150만 원 이내에 지급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2023년까지는 광역의원 150만 원, 기초의원 110만 원이었으나 계속 동결되다 20년 만에 인상된 규모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비보전 성격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제외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무죄 확정 시에는 소급 지급하도록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를 정비했습니다.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었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2016년 9월 지방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지금은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조례를 재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정의와 청렴성 측면에서 타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금 상태인 지방의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 시 아무런 보수 지급 제한이 없고 구금되어 부단체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단체장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 등을 70%, 3개월 경과 후 40%로 제한할 뿐 지급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비,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는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로 나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지급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 여비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하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와 하루 총액을 지급하는 일비, 식비로 구성됩니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육로편도 60km 이상 지역이나 도서지역, 수로편도 30km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는 운임 숙박비 및 식비, 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외 항공 운임과 국외 여비는 의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항공 운임의 경우 전체 광역의원과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은 1등석 정액 요금을 적용하고 그 밖의 기초의원들은 2등석 정액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급 기준액이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로는 지방의회의 국외 여비 예산 사정으로 인해 자매도시 초청 방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등석 항공운임을 이용합니다. 국외 여비는 방문 도시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 물가가 비싼 도쿄, 뉴욕, 런던, LA 등 미국 주요 도시, 모스크바,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등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일비와 숙박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광역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차관과 1급 공무원의 준의 여비를 맡고 그 밖에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의 의장, 부의장은 2급, 3급 공무원과 같은 여비를 받습니다. 나머지 기초의원에게는 3급에서 5급까지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숙박비의 경우 실비 상한액을 전액 받을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숙박비 정산을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 이른바 할인 정액을 지급받고 정산을 생략하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월정수단. 지방의원 요급제는 바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반대 극부로 일정액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종전까지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일할 계산해서 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완전한 의무의 유급제라 할 수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유급제를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여건은 대폭 개선됐습니다. 의정 활동에 전합할 수 있는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한 것입니다.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은 놀랄 정도로 강화됐고 의회의 입법 활동은 활성화됐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능력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정활동비와 여비와는 달리 급여의 성격이 강합니다. 월정수당은 대통령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한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 월정수당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인구수도 다르고 자치단체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월정수당 지급의 기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고안해 2008년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 지방의원 1명당 주민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기초로 해서 로그값을 계산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계산식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주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자율화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계산된 월정수당 지급액 기준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최소 항목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의정비 결정 방식은 종전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의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실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월정수당을 편성하는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 지방의회에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현재 전국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1인당 평균 4,555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역의원은 6,112만 원으로 기초의원 4,195만 원보다 약 2천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해당 연도 정부가 발표한 4인 기구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 964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라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 경비, 그게 뭔가요? 지방의원은 의정 활동에 따른 월정 수당을 급여 형태로 받습니다. 그리고 의정 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의정 활동비로 매월 지급받습니다. 그럼 의원 전체 체육대회나 송년회, 신년회, 위원회의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와 같이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회 활동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편성할까요? 당연히 의원 개인별로 각출해서 비용을 충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편성된 예산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예산을 사용하려면 활동 목적이 공적이어야 하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정 공통 경비, 왜 잘 모를까요? 의정 운영 공통 경비는 별도의 사업이 아닙니다. 의회 사무기구의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의정 활동 수행비의 여러 세부 예산 과목 중 하나로 조심스럽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의원 개인별 통장에 입금되지 않으니 평의원들은 대부분 그 실체를 잘 모릅니다. 보통 매년 초에 그에 집행될 의정 운영 공통경비 사용 계획을 결정합니다. 주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른바 의회 빅3 수준에서 논의됩니다. 대체로 별다른 이견 없이 의회 사무기구의 장이 올린 전년도 수준의 안을 그대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악용해 굳이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될 항목까지도 포함해 지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장에 비치하는 명패나 메모지함,
필기구 등이나 의원 사무실에서 쓰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찻잔 등을 의원이 사용하는 비품이라고 여겨 의정 운영 공통경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성 물품이나 사무실 작품비는 의회 사무실 사무기구의 사무관리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의원 사무실의 냉장고나 복사기, 컴퓨터 등은 정수행정 대상 물품이므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집행하면 됩니다. 운영 공통경비 어떻게 편성되나요?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2017년까지는 의원 한 명당 광역의원 6,100만 원, 기초의원 480만 원을 기준으로 의원 정수만큼 편성했습니다. 이에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추가 계상, 광역 200만 원, 기초 100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광역의회의 의원 정수가 100명이고 이 중 20명의 의원이 예결산 특별위원회라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증가율에 따라 최대 7%까지 증액이 가능해 최대 6억 9,550만 원까지 편성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종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의회비 예산 과목 하나하나의 세세한 편성 기준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의회비 편성 기준이 바뀌어 의회비 중 일부 통계목에 대한 예산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즉,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지방의원, 국회여비 등 세 개의 통계목을 통합해 총액 한도를 산정하고 그 범위에서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